김태경 앞에 적은 잘못 붙였네. 해놓고 나와도 못 이깁니다. 와, 오현수 마지막 라운드 상당히 진짜 결승전의 영광 MVP는 정명훈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조재호. 차지하는데요. 좋은 기세로 SK텔레콤 T1이 결승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면 상대가 페이트가 됐던 누가 됐던 무서울 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T1이 제대로 경기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KT한테 오늘 보여주자. 하나, 둘, 셋! The sun burned out today. Tomorrow's just another day. So far away. When everything's so cold and gray. Wait, in a daze. Time that seemed to change my face. 야, 김대엽의 다템 작전을 일단은 먼저 공격해서 알고 막고 옆구리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옆구리를 그냥 지체 없이 뚫어버린 판단이 너무나도 좋았죠. 예, 이 공격이 만약에 좀 시간이 걸렸었다라면은 앞마당이 활성화가 되면서 게이트웨이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 정도 병력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이 나왔을 텐데 그냥 시간을 주지 않고 옵저버 뜨자마자 뒷문을 열어버린 거. 네, 이게 그렇죠. 정은종의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거의 김성대 선수가 보여준 것과 준하는 네. 그 정도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면에 캐논 3개를 상황상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프로브를 그만큼 많이 가져가면서 위협 부담이 그렇게 있는 빌드를 간다는 것은 무조건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 판단 하나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프로토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뜨거워졌을 것 같은 그런 빌드였습니다. 이게 뭐 순발력인지 아니면 준비된 어떤 팬덤 플레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혔습니다 정윤종.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순간적인 센스 플러스에다가 이런 상황을 연습해보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연습이 워낙 잘 됐고 진지하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하지 않고 돌아가는 플레이를 통해서 김대엽 선수와 같이 원투 펀치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정윤종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6세트에 나서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트 도재호 아니 이영호 김대엽 잡았는데 경기 끝나야죠. 네, 분명히 맵 상성으로 볼 땐 약간 더 저울과 프로토스에게 웃어주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리고 나온 거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3명의 적은 중에 누구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도재욱이 노리고 적을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전 도재욱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 자료통에 나온 것처럼 도재욱은 이제 스코지 1.4 거세어로 가능한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도재욱입니다. 예. 지난 시즌 KT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선수가 다름 아니라 도재욱 선수거든요. 두번 졌는데. 예, 이영호 선수에게 한 번 지고 다시 마지막 세트에서 도재욱 선수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팀의 패배도 확정 지어졌었던 이런 예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큰 상처가 있는 선수란 말이죠. 예, 이런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승을 다시 확정 짓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은 더욱 좋은 그리고 더욱 이제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기에 맞서는 KT의 고간맨입니다. 안 져요. 기록 세우고 있는 선수입니다. 보스는 연승. 이 정도 포스 있는 음악에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몇이나 됩니까? 정말 고강민 선수 최근 5경기 승승. 네, 게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이재동 선수만이 가지고 있었던 7연승의 기록을 고강민이 따라잡았고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포스트 시즌 신기록 대달성의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재욱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이영호의 견제책으로 네온 JDX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영호는 맵불문이거든요. 고강님, 이제 이영호가 아니라 우리 팀은 좋지만 나 우승하고 결승전 MVP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부모를 밝혔던 고강민, 여기서 해결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MVP 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세트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 3년 만에 우승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의 진영이고요. 네, 도재욱, 자, 우승 기념으로 정말 휴양지 멋진 데 갈 수 있을지 다음 이에 맞서는 고간면입니다. 포스트시즌 안 지는 고간면이에요. 네, 이재동 선수와 함께 포스트 시즌 다승 공동 1위입니다. 네, 적으로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고강민 선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포스트 시즌 7연승으로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강민 선수 이번 경기 이기면 포스트 시즌 신기록 보유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 이제 한국 e스포츠 홍보대사이신 그렇죠. 박영규님 만나봤고요. 네, 정말 이 늦은 시간 현장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 자리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볼 때 일단은 고간민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위치적 이런 불운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 위치에 걸렸고 이제 정찰도 잘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이후에 맞춰 나가기도 너무나도 쉬운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앞서 나왔었던 팀원 같은 팀의 동료들이 이영호도 잡아줬고 그다음에 김대엽도 잡아줬습니다. 네, 자, 스페셜버스 SK텔레콤 선수단인데 안타깝게 CJ에게 저도 준우승했거든요. 스타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같이 동반 우승해서 하와이 가는 것도 뭐 힘들게 됐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렇죠. 자신들의 팀 같은 한 식구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하는 문화 너무나도 좋고, 이러면서 일단 고강민 선수가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빠르게 정찰당했을 때는 세포인프를 먼저 짓는 것이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담력입니다. 상대방의 기세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들켰다고 해서 끌려다니는 운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나 자신에게 맞추기 위한 노력과 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포스트 시즌은 말이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말이죠. 그럼요. 자, 오늘 KT는 더블 명기 다 졌고요. 저그가 정규 시즌에서 승률 다 깎아먹었던 저그가 두 번 이겨 저기까지 왔습니다. 애결도 간다면 저그 고강민의 봉인된 오른손에서 봉인해진 오른손으로 나올 거예요. 펜부 치어풀대로. 하지만 도저히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세트 7세트를 왜 갑니까? 네, 끝내기 가장 좋은 상황이죠. 이후에 지금 맞닥뜨린 상대가 뭐 이영호, 김대엽 선수도 아니고 저그라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그라인이 아주 훌륭한 성적을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도재욱 선수도 저그를 상대로 이번 시즌 7번 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그전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만 이기면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저그를 만났다면은, 그리고 이영호 선수와 김대엽 선수를 앞선 그 출전한 선수들이 꺾어준 상황이라면은 우승하기 정말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도재욱 선수 입구에 포지 지었나요? 그냥 게이트 짓고 가스 지으면서 포지는 아래쪽에. 네, 일단은 테크트리를 최대한 빠르게 가면서 일단은 뭐 게이트를 좀 빠르게 짓고 상대방을 툭툭 건들면서 조금 좀 늦게 짓고 게이트에 먼저 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웬만하면 이번 경기에서 좀 좋지가 않을 수가 있겠고, 일단은 테크트리 굉장히 빠르죠. 프로브 생산을 넥서스에 불이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사이버 넥티스 코어를 지어서 컷의 타이밍을 단축시키는 이런 판단도 좋습니다. 예. 네. 체감적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컷에 오는 것을 더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태클을 확보를 해서 첫 컷에만 일찍 띄우게 된다면은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평소보다 하나를 더 잡을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게 다 준비된 플레이인데요. 네. 도저히 그래야 애결 없이 이영호 두 번 보자 경기 끝납니다. 테크가 빠르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마당 쪽에다가 코어를 건설을 했습니다. 오버로드가 분명히 진행 방향 보시면 알겠지만 본진 안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앞마당에다가 코어를 지어버렸습니다. 이러면 테크를 안 들켜요. 네,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습관을 역으로 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늦은 커세어라고 보여준 겁니다. 프로볼을 잠깐 쉬고 있었죠. 프로볼을 쉬었던 이유는 두 번째 스타게이트가 걸리더라도 들키더라도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좀 속이기 위한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그렇죠. 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스타게이트는 원래 자리에 지었고 그래서 빠른 공을 숨기기 위한 이런 선택이 참 좋습니다. 네. 코어가 바깥쪽에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전략 패턴 자체를 뭐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테크가 좀 빠르게 네.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 SK텔레콤의 프런트 윤희 차장님이십니다. 네. 그 옆에 부장님도 계시고 3년 만에 한번 우승해보겠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응원하셨는데 또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SK텔레콤 프런트분도 마찬가지고
KT 입장에서 연달아 그냥 쓸어 담는 거죠. 네, 상황이 너무나도 좋죠. 이영호, 김대엽 선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저그전자라는 도재욱 선수가 저그를 만났다라는 거. 게다가 이제 마지막 맵도 자신이 선택한 맵이, 자신의 팀이 선택한 맵이라는 거. 이런 거 자체도 너무나도 상황이 좋은데 아직까지 경기가 끝난 게 아니고 또 고강민 선수가 워낙 연승에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갔을 땐 어느 팀이 우승하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의외의 카드로 고강민이 6경기, 고강민 선수가 7경기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6경기 이기면 일단 분위기 좋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란이 나오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맵입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일단 그래도 이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게 도재욱 선수고, 고강민 선수고, 일단 도재욱 선수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위치는 러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당히 커세어를 통해서 제공권을 잡으면서 프로토스의 테라노마 전진하면서 세시를 가져가는 뭐 이런 식의 선택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용을 잘해서 침착해야 됩니다. 네. 해처리 숫자 파악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 그냥 해처리 마구마구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진 안쪽에서 해처리를 많이 건설을 하면서 히드라로 한 방에 뚫어버리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 해처리 숫자 파악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해처리가 어느 타이밍에 건설이 되는가도 눈으로 꾸준하게 계속 커세어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본질적 해철이 많이 늘리고 있는 고강민이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전혀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고강민. 엄청 공격적인 선수입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네, 빌드 상황 자체가 해처리 5개까지 늘려놓으면서 변수 없이 또 들어가서 상대방의 커세어와 이제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숫자 지금 보이지도 않는 히드라를 위해서 미리 또 지어놓으면 뭐 이 정도 캐논 숫자까지는 낭비라고 볼 수가 없고 잘해줬는데 이거 살려야죠. 네. 네. 자, 불시에 덮쳤습니다만 스쿼트 한 방도 못 박았어요. 네. 커세어 끌어들이죠. 따라와. 커세어에다가 계속 힘을 줘가면서 스커지가 보였을 때는 커세어를 누르지 않았었습니다만 스커지가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커세어 생산에 다시 돌입하면서 뭔가 커세어로 상대방을 좀 견제하고 발걸음을 늦추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히드라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스커지는 한 2쌍밖에 안 나왔어요. 네, 또 드론이 많기 때문에 이 6번째 해처리가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면서 멀티까지 가져가는 그런 빌드 운영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이것이 오기 전에 미리 캐논을 지어주는 타이밍과 이런 스탬플러 카이브 하이템플러 그런 다음에 커세어가 원래 적을 한번 이기기 위해서 다 한 번 정도는 대규모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만 해처리에서 무엇이 나오고 공격 타이밍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강민. 자, 4번째 기지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상대의 게이트 확보가 약간 늦고 커세어 위주로 많이 뽑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드라로 정면 쪽에다가 보여주면서 캐논을 단체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드라를 정면 쪽에다가 살짝 보여주면서 간만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캐논을 강요하는 이런 타이밍인데 이때 이제 프로토스가 이때 오버로드를 많이 잡아내기 위해서 커세어를 여기까지 모은 겁니다. 거세요 5개. 자,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뭐 모으면 못하죠. 모으면 어디 스커트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진군할 때 러커 타이밍만 잘 맞추게 되면 상대방의 발을 묶고 그러면 사이브 가고 지금 3개의 가스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괜히 드랍 가는 척을 해서 상대방에게 좀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본진에 캐논을 짓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속임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강민 선수는 상당히 좀 자원이질 플레이로 드론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보충을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냥 히드라 소수로 그냥 여러 가지 움직임들 많이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파워 타워를 좀 강요하고 계속 이제 프로토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게이트웨이가 빠르게 확보가 안 돼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분명히 커세어를 잔뜩 일찍 모아가면서 뭔가 제공권은 장악을 했습니다만은 저 커세어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체제 자체가 좀 어정쩡해요. 예, 멀티도 지금 뒤쪽에 하나 더 했고 게이트웨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로보틱 스태크까지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나요? 네. 뒤로 치면 총을 뚫을 수 있어요. 일찍이 아니면 뚫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강민 정말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것이 한 개만 들어가도 두 번째 월킥에 약간이나마 좀 주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캐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로보틱스에서 이제 뭐 옵적으로 생산해주면서 안전하게 잘 막아줄 수 있겠네요. 네. 발업질럿 커세어로 좀 흔들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발업질럿 커세어로 여기저기 흔들고 두 번째 멀티 확보한 다음에 로보틱스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야지 상대방의 빠른 러커 체제 혹은 다수의 히드라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대로 교전도 하지 않고 바로 네. 아이브까지 갔습니다. 고강민도 경력 잘 모았어요. 네, 그러면 자신의 드론을 원하는 만큼
좀 만들었고 드랍을 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캐논을 3개를 짓게 했죠. 그러는 와중에 해철이 6개 하이브까지 갔습니다. 네, 여러가지로 오늘 물량의 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템플러 다크드랍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으면요 이 맵에 함정이 있죠. 2개의 멀티를 가져가지만 투가스이기 때문에 병력이 아무리 많아져봤자 조합이 그다지 강력하진 않습니다. 네. 이럴 때 하이브 체제에 저글링 디파일러 넣고 히드라가 덮치게 됐을 경우에 소모전은 프로토스가 분명히 나빠요. 예, 되게 효율적인 유닛, 그러니까 소수의 유닛으로 멀티도 확보를 했고 테크도 확보를 하는데 고강민 선수가 성공을 했거든요. 반대로 도재욱 선수는 여지껏 커세어도 모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럿도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견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멀티 유닛의 견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어정쩡하고요. 자, 다템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잡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러커 들어갔다 많이 죽었어요. 네, 빈틈 한번 찾는 거죠. 그렇죠. 커세어 이렇게 많이 생산했으면 네. 예. 어디 빈틈 한 번쯤은 노리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네. 6시 6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대박인데 네, 본진 뭐가 하나, 다 있을지. 멀티 하나. 발업된 질럿도 지금 있기 때문에 앞서 발업- 뽑은 다템 화면 안 예. 나왔거든요. 자, 닥테플러 자, 내리고 다템 여기네요. 예, 발업된 질럿에 지금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적의 상황인데 발업된 질럿은 오히려 세시적으로 살짝 들어갔고 자, 수비 지금까지 네. 쳐줘요. 네. 오버라도 소금도 됐고요. 네. 드론 이거 한 두기라도 2기 정도? 2기. 네. 일단 이렇게 되면 해처리가 8개입니다. 진정한 소모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선수 중에 내가 더 힘이 세라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게 조금 있으면 볼 수 있거든요. 예, 다크템플러로 살짝 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질럿들 실어 올리면서 뒷마당 쪽에 데미지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좀 통하지 않았고 적어도 하이브를 빠르게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한방 병력 조합이 어느 정도 나와도 대처할 만한 수준의 어떤 병력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야, 지금 잔뜩 있어요, 병력. 네. 안바람 쪽에. 여기서 고강민. 반응 속도 중요한데요. 하이템플러입니까? 오. 다른 와, 자, 피해 최소화. 고강민 집중력 대단하네요. 네. 대박이네요. 그러면 셋이 멀티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섣불리 전면이지 않고 지키는 자원 데미지 이거는 테란이 프로토스 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3시로 전병 좋고, 두 군데 동체 타격입니까? 네, 뒷마당 앞마당 뒤쪽과 함께 3시. 여기 뒷마당 한번 치우고 흔들면 앞마당. 셋이나 미네랄 멀티 하나 뚫립니다. 판단 잘해야 네, 되겠는데요. 고강민. 가려면 하나 확실히 가야 돼요. 어딥니까? 어디가 소리가 어디가 진짜입니까? 두 지역 다 위험할 수도 있기 본진 들어가게 한 다음에 셋이 넥서스 한 번만 치셔도 좋습니다. 예, 셋이는 뭐 주춤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병력 자체가 이 드라곤은 많았지만 질럿은 따로 죽었고 게다가 하이테플러 숫자도 많지 않은 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시적으로 들어오는 상대방의 병력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네. 슬슬 체제에서 저그가 유리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커세어는 단순히 보는데 그치는 옵저버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저거 나중에 혼란을 일으켜야 돼요. 다크 수업 나올 때까지 그것까지 그나마 괜찮아요. 플레이가 나와서 컨슘하면서 질러지게 떨어지게 되면 투가스 유닛이기 때문에 리버, 아칸, 드라군 이게 막 원하는 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하나의 밖에 더 해야 돼요. 뒷발 라마운드 진작에 완성됐거든요. 예, 분명히 지금 프로토스가 한 방에 힘은 있으되 저그가 지금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견제는 견제대로 안 통하고 한 방은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딥팔러가 잔뜩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견제를 하든 한 방에 그 병력을 좀 대규모로 이동을 시켜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도록 노력을 하든 지금 뭔가 하나의 판단을 지금 도전 치력이 선수가 해야 엇갈립니까? 치력이 됩니다. 엇갈립니까? 일단 미네랄 멀티에 저글링만 보내면서 어차피 정면을 막을 수 있으니까 뒷발로 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금방 해처리가 몇 개인데요. 한 방에 힘은 도수가 있대 상대편이 한방 승부하기가 싫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재원. 그리고 견제고 들어갈 것 같아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다 이동시키겠죠. 예,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저글링들이 숨어 있고요. 그 저글링들의 그 동선은 커세어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커세어의 지금 현재로서의 역할이에요. 네, 그런 커세어가 정말 오버로드 몇 개까지는 너무 지금 수비가 완벽하다 보니까 활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셋이 멀티하면서 지키는 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쓰리가스를 먹어야 예. 가져가야 템플러가 원하는 만큼 있고 이번에도 있어서 나중에 디파일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걸링 쇼 잔뜩 보여주면서 뭔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야. 아 뒷발로 나왔어요. 플래그. 저걸링 뒷발로 도망가야 돼요. 플래그 들어가고요. 빗 뿌리고. 아 이제 감산 저걸링이 제일 짜증이 날 때가 왔습니다. 이 팔러가 나올 때까지 이 프로토스가 뭐 제대로 된 견제, 제대로 된 설마 네, 네. 저걸링 1.4 저걸링 1.4. 오, 네. 하지만 저기 넥서스 계속 불안불안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글링으로 게릴라가 하면서 병력 갉아먹고 아, 뒷팔러 나올 때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 텐데. 네. 그렇죠. 러커 저글링 그 뒷파일러는 완전 찰떡궁합인 애들만 잔뜩 모으고 있어요. 네. 자원줄 잘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 가는 척한 다음에 3시 병력을 잠깐 뒤로 물러나게 하고 러커의 전진 라인을 약간 더 가면 괜찮은데 일단 도지혁 선수가 어떠한 도발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신도 힘을 키우는 데만 정말 근력 운동하면 힘만 키우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페이스 가져가면서 이제 들어갑니까? 플레이그. 방역 소위 장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가지 말아야 해요. 한 번 더 잡아야 됩니다. 도지혁. 네. 플레이그는 잔뜩 맞은 데다가 진짜 럭커 한 2기만 있어도 아니 하나만 있어도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저울링이 뒤쪽. 빈집을 돌았거든요. 빈집으로. 아 감상 저글링이 빈집을 가는데 플레이그 먹으면 킬막 해야 됩니다. 실로드로 킬막 파운데미지 먹으면 안 돼요. 괜찮거든요. 네. 도제역 대벌만 합니다. 버티기만 하면요. 예, 한 방이 한 방은 나올 수 있으되 뭐 리버까지 동원된 이런 그 한 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저글링을 너무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플레이그를 주력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따라 커세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입니까? 아이 찌질찌질 움직임도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한 번 흔들어야죠. 네. 저그가 다가오게 만드는 그림이 됐습니다. 최고예요. 다가오게 만들고 스톰 샤워를 입혀주면서 자신이 그 경기를 잡아내야 되는데 가성비, 타겟 성능비는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와, 플레이그 때문에 뭐 병력을 크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플레이그를 너무 무시무시하게 지금 뒤집어 썼기 때문에 저글링과 네. 그냥 히드라에서 네, 저글링 그냥 녹아버려요. 보내는데요. 유닛 카운트 역전됐어요. 여기 병력 죽으면 세시 죽고 가스 많은 일하도죠. 경력 이무스가 비슷해 보여도 네. 그냥 속이 좀 비어있는 겁니다. 지금 도적 선수 아직까지는 3시 가스 먹고 한 번 견디고 12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고강민이 이제는 럭커 움직입니다. 플레이그. 수령 분해가 움직이고 있어요. 플레이그 잔뜩 뿌려놓고 드라군 다 잡아먹어요. 네. 모르스비가 팀 브루들이 나오나요? 브루들이. 네, 브루들이. 아, 스네어도 이거 좋아요. 모든 좋아요. 이거는 퍼포먼스거든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타 싸움에서도 프로토스의 드라군 조합이 자신에게 한타를 걸러 오기 전에 이미 다크섬을 뿌리고 플레이그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의 병력 효율이 너무나도 높죠. 상대는 웬일인가요? 발업되고 소급되는데 이쪽은 슬로우 미디어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속도를? 네, 2배속으로 더 빨리 뛰어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정말 치면적 이거 3시가 깨지는데, 이것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래도 템플로 3개 있는 건 천만 다행이에요. 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 사이렌스톰 활용해가면서 여기를 뚫어버리든가 여기를 사실 드라군이 조금만 있었으면 더 과감하게 완벽하게 뚫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 그 멀티 쪽으로 견제를 갈 텐데 만나는 완벽하네요. 네. 만나는 탁구선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그를 뿌려대니까 질럿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두려진 질러대 플레이그 뿌리면 다 맞는 네. 거죠, 그냥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질럿이 저글링과 만나게 되면 순간 딱 도망갈까요? 죽어요. 딱 죽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면 딱 죽어요. 네. 머리 위로 그냥 뭐 질럿이 그 러커 머리 위쪽에서 싸울 수는 없고 하이테플러만 활용하면서 저글링이 2업 찍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병력이 2업을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그 딥팔로와 저글링으로 만들어도 한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도적 두니 카운트 190, 세시 아무도 돌리고 있거든요. 네. 다이플러도 많잖아요. 이제부터 대공습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부터 거칠 것이 없고 스톰 같은 거 올라가는 때 맞아 거죠. 주고 아, 저글링이 때 맞아 주고 세네요. 그냥 가면 됩니다. 네, 악한 하이템플러 질러 지금 도망갑니다. 조심해요. 저글링이에요. 아까 못 도망가요. 아, 얘네가 저글링이 상정상 도망가는 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이죠. 블리자드가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 처음 스타크래프트를 블리자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원래 스타쉽 트로퍼스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적의 공습이 떨어질 때 싸우는 저그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이게 해처리까지 깨야 돼요. 네. 하지만 커널, 또 커널이라고 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12시에다가도 해처리를 건설을 했고 11시에도 지금 해처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글링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가스는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 가스는 모두 다 울트라리스크가 나오면 경기는 끝입니다. 그럼요. 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울트라리스크 나올 때 이 방어력 문제가 좀 있겠습니까? 가스 2,000과 비면 2,000 기운 맞춰놨어요. 네. 울트라가 한 방에 폭발을 해서 상대방의 정말 전투지를 꺾고 9시에 멀티를 있는데 12시에 멀티 있습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죠. 그렇죠. 커세요. 별로 안 쏟았는데 벌써 플레이도 받았고요. 그냥 갖다 줍니다. 갖다 줘. 병력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저 2천이 넘는 가스미나리 동시에 없어질 때 울트라가 뜨는 겁니다. 쥐 죽었네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은 그 저글링만 던져도 상대방은 주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저글링이 탔어요. 벌써 5위업입니다. 첫 등장의 벌써. 5위업입니다. 저자먹다 쓰지도 않았는데 울트라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글링이 받쳐주지 않는데 울트라만 가서 싸웁니다. 네. 그냥
경기를 종료시키려고 하는 울트라 리스크죠. 어렵게 가네요. 고강민을 만났고 도재욱이 이번 시즌 정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김대엽 이영호를 꺾은 다음에 고강민까지 꺾으면서 우승을 확정 지을 줄 알았지만 도재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 고강민 선수에게 완벽하게 밀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2승밖에 못했던 고광민이 4시즌 8연승을 찍는 직전입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친구의 소개로 한 달 전부터 이제 프로리가 2달 전부터 보신 분들은 고광민 선수가 원탑 적을 하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력으로 상대 프로토스를 찍어 누르고 있고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완벽히 붕괴됐습니다. 도정 선수 유지 가운데 뚝뚝 떨어지고 이제는 못 채워요. 먹을 게 있어야 어떻게 이런 고강민.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설도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하면 누가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야 진짜 이 세 명의 저그 잘한다 했더니 이영호 김대엽이 네. 없어도 이런 식으로 잘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잘합니다. 법을 넘기치고 삼저그가 애결을 만들려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누가 상상합니까? 네, 가면서도 경우의 수에서 상상해봐도 이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던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선수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영호 KT 롤스터가 결승 무대에서 이영호 김대엽 내주고 저그만으로 이제 상황을 역전시킨 다음에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러면 아무도 못 믿을 만한 이런 그 일이었을 텐데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강민, 김성대, 임정영 너무나도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스코어 보면 또 오늘 이영호 김대엽 못 막아서 또 이수경이 됐구나. SK들은 딴 걸도 지금 안 좋은 삼조가 밀려서 그럴 뿐인데 이제 더블 병기 이 맵에서는 에이스 결정전의 스틸 이 맵에서는 글쎄요 무릎표예요. 네, 앤토니가 쉽게 예측이 될 수가 없겠고 정말 이런 실력을 보여주는 고강민 선수가 일단 일반적으로 프로토스 예측이 되는 경기에 승리를 오히려 이영호, 김대엽의 역할을 오늘은 고강민에게 맡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소름 돋는 경기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스 결정전 3대3 네, 오늘 바로 해결 멤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우승 SK텔레콤이야. 3년 연속 우승 KT 롤스터와 SK텔레콤의 해결전은 김태경 선수 김태경입니까? 아니 어디서 김태경. 자, 마지막 에이스 김태경이네요. 자 김태경. 자 김태경 나는 기대대표 문제는 KT 이영호 김태 더블병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오히려 본인이 분명히 도전을 했을 것이고 이 부담을 이겨냈을 때 김태경은 한 단계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부담 있는 자리에 마지막에 있어서 나왔네요. 오늘 네오 체인 액션 1세트도 김태경이 나와서 테란전, 저구전 자신이 준비한 빌드 공개 안 됐거든요. 돈 싸웠으니까 KT는 이영호입니다. 매기 무전 상관이야. 세상에.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믿죠? 이 맵에서 테란이 몇 번 나왔습니까? 테란이 안 나오는 맵이기 네, 때문에 테란은- 체온리 체인 리액션을 지금 선택이 된 건데 이영호가 나와버렸습니다. 믿을 네.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숫자 데이터를 중시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영호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다라고 팀 내에서 판단하고 결국에 보냈네요. 자, 진짜 이건 이영호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테란은 이맵 나오지 말란 맵이거든요. 테란 복인데 테란 줄이 금지맵 아니야 이거요. 그렇습니다. 네오 버전에서 테란과 프로토스전 단 한 경기밖에 없었고요. 그마저도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로 이긴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테란은 아예 안 나오고 테란이 나와봤자 고생하다가 지는 맵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는 맵인데 이영호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사실 네오 아웃라이어 때는 한번 꽈서 네, 이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에이스 결정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네오 체인 액션 이영호 나오지 말란 말이야 해서 선택했는데 이영호가 덜커덕하고 나왔거든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이길지 잠시 후 네오 체인 액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ought it was dead and buried. Then it woke you up last night.
10등까지 올라가는 KT 바로 뭐 김태경 완벽한 플레이 그리고 도재훈 이제 동작하면서 이번에 진짜 완전 싹쓸이 모드로 나갈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행진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중위권 라인에 배치가 돼 있다가 1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falling further down again. I'm 양 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만 이기면 다 살아버릴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the sun burned out today. Tomorrow's just another day. So far away. When everything's so cold and gray. 야 고광민이 이 기술을 이 실력을 그동안에 감추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꼭 정말 자신이 감춰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실력이 단 한순간에 튀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죠. 네. 가지 그 뜨거운 이제 슬슬 봉인해자라면서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없던 실력인데 이게 나옵니까? 보스전 끝난 지 한 달 만에 일단 경기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고광민. 예, 오늘 완벽했던 플레이는 히드라를 적정수만 보여줘서 상대방에게 캐논을 8개, 총 9개를 짓게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수비 타워를 아무것도 짓지 않았죠. 정말 나중에 드론이 엄청나게 많아진 다음에 뒷마당에만 한두 개 지어놨습니다. 다크드랍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완벽한 자원 배분과 하이브 타이밍을 인해서 투가스 프로토스의 병력이 많아봤자 투가스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네. 뭐 사실 뭐 도적 선수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고 이제 커세어도 모았으니까 커세어 재미전보나 오늘 커세어나 이승환 해설위원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옵저버 동시에 떠다니는 옵저버밖에 못했어요. 예, 뭔가 바람 찔러 타이밍에 상대방을 커세와 함께 찌르면서 흔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눈치만 보다가 이것저것 눈치만 보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경기가 끝난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멀티도 했고 로보틱스도 올라갔고 게이트웨이도 건설을 했고 했는데 견제는 한 번도 터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빠르게 병력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하이브가 올라간 전략 자체가 완벽하게 들어맞게 되는 거죠. 프로토스는 어쩔 수 없이 캐논을 이렇게 지어올 수밖에 없는 운명의 종족이죠. 그래서 자원을 조금 덜 최소화 좀 아껴주면서 그 다음 자원을 아끼고 병력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 캐논을 많이 짓게 하는데 그냥 고가미 선수의 전략은 다른 거였습니다. 네. 진짜 무시무시한 하이브 타이밍과 디파일러와 인스네어를 통해 상대방의 발을 먹는 이런 소름 돋는 플레이, 이런 것이 정말 역대 저그 프로토스 중에 거의 가장 완벽했던 경기 중에 하나를 꼽힐 것 같습니다. 네. 뭐 리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고광민 상대 본진 쪽으로 어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들어갈 듯 말 듯만 하다가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 끝났어요. 예, 실제 목적은 하이브를 빨리 올라가서 플레이그를 좀 일찍 개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듯 말 듯한 이런 협박만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커세어를 상대로 스커지 진짜 조금만 뽑고 그다음에 히드라 어느 정도 숫자 뽑아놓은 다음에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빨리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가정이 생깁니다. 정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드랍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두 가지 가정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모두 다 대응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든 이후에 자신은 하이브를 완성시키고 플레이그를 뻥 터뜨리는 이런 결과까지 네. 고광민 선수가 진짜 클래스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에이스 결정대를 만들어냈고 이영호가 승리를 거두면 이거 진짜 고광민 본인의 희망대로 MVP 한번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MVP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바로 끝나는 그런 경기에서 이러한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분명히 칭찬마다 마땅한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고 양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KT 로이스터 같은 경우는 그 1000일 동안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000일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박정서 선수가 오늘 이제 공식 서상에서 유니폼 입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데뷔 4005일째 되는 날입니다. 4005일이 됐고 데뷔전은 바로 프로게이머 이기석 선수와 하면서 또 데뷔를 했었는데 그만큼 팀 선배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천하의 SK텔레콤 T1이 프로리그 최강의 SK텔레콤 T1이 한 팀에게 3년 연속 우승 뺏긴다. 이거는 진짜 자존심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정규 시즌 1위 차지했고 이번에는 결승 무대에서 물론 저그는 막지 못했습니다만 김대엽 이영호를 꺾고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1이 이기지 못하면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와도 T1은 스테이트한테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양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맵까지 어쨌든 자신들이 선택을 했고 게다가 에이스 김태균 선수가 나왔습니다. 프로토스와 테란이 맞붙었을 때 프로토스가 좋다라는 평가도 일반적인 그런 맵에서 이영호를 만났다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SK텔레콤